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CPI 지수를 하루 앞두고요. 오늘장 우리 지수는 좀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불을 켜면서 조금은 아쉬운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상위에는 개별 이슈로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 관련주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의 슈퍼컴퓨터죠. 도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테슬라가 10%대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테슬라발 훈풍에 수혜를 받고 올라온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캠시스가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 삼보 모터스도 5%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서는 퓨런티어가 오늘장 좀 유일한 상한가를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자, 한편 오늘장에서 또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오늘장에서는 유전자 치료가 또 글로벌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엑세스바이오가 26%대 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장에서는 종가 1,450원에 형성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HLB 그룹주도 항암 신약 관련해서 또 소식이 나와주면서 일제히 동반 강세를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에서 이렇게 좀 하락 종목이 많은 어려운 분위기 속에서도요,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과 1시간 동안 함께 전략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최고의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께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좀 배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참 시청자 여러분들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락 종목의 거의 대부분이어서 조금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화이팅 넘치게 응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동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선호하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정도의 조정 정도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참여하다 보면 항상 겪게 되는 수준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너무 어렵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로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기회를 잘 극복하셔가지고 포트 자체를 멋지게 한번 구성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트렌드에 맞는 이야기들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참여 코드 4989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보다는 문자가 조금 더 편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우리 전문가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좀 흐름부터 먼저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의 낙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코스닥은 어느 정도 크긴 했었죠. 하지만 이제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선호하셨던 종목들에 대한 낙폭이 꽤나 크게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상 더 힘들다라고 느껴졌을 텐데, 그런 리스크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방송을 끝까지 집중하셔가지고 시청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를 잠깐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가지고 종합주가지수를 오랜만에, 아니 처음으로 제가 좀 넣어놨는데 코스피가 오늘 살짝 빠지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지수 자체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살짝은 위태로울 수 있는 자리라는 부분을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마감이 되고 나서 해외 증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해 봤는데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낙폭이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만 좀 개별적으로 많이 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이 되느냐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느냐가 이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살아날 수 있느냐 아니면 좀 더 조정 기간이 길어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방금 전에 보셨던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고 있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하고 있는 큰 추세 자체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쨌든 2차 전지라든지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조금은 우리가 걱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약간 이런 식으로 밑에 60일 이동평균선이라든지 좀 장기 이평선들이 밑에 좀 가깝게 이격도에 놓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을 하면서 살짝 위태로운 상황이죠. 우리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살짝은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 적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어느 정도 왜곡시킬 수가 있는데 이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삼성전자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굉장히 큰 기업들의 뭐 시가총액을 가중평균한 거기 때문에 속임수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공격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하지만 뭐 이런 시장이라고 해서 상승하지 못하는 종목은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도 섹터를 공략하시면 이런 시장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제가 오늘도 이 주도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테마가 빠르게 돌고 있었죠. 9월달 같은 경우도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자율주행, 비만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AI 쪽이랑 로봇 쪽이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파악해야 되느냐. 전체적인 큰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짝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하방향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자체가 길어지면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후반까지는 뭐 AI도 그렇고요.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줘야지만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제가 평소 때에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는데 오늘은 좀 준비를 해본 게 뭐냐면 지금 2차 전지 인버스가 상장이 됐죠. ETF라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데 ETF 인버스입니다. 인버스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할 때 상승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ETF가 마이너스 2.86 잘못 적어놨네요. 이게 플러스 2.86이죠. 오늘 플러스 2.86% 올랐습니다. 인버스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하루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분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오늘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가 한번 조정받고 다시 상승해서 마감한 모습입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어느 정도 이탈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약하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도 노란 톡방에서 아침에 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랬더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차 전지 쪽에서 자금이 빠지는 것은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던 게 AI나 로봇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왔었죠. 뭐 물론 최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근데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었던 테마주들 중에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주도 섹터들이 오늘 낙폭을 좀 키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자금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됩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 다만 이 자금들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항상 드렸지만 오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매도를 해서 자금을 챙겼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증시라든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배정되어 있는 자금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든 여기서 나온 자금은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 저는 반도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늦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만 놓고 봤을 땐 제약바이오 쪽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제약바이오는 굉장히 재밌죠. 우리가 이제 순전히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크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량주 같은 흐름을 보이진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시작하면 급등도 곧잘 나오는 섹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이번에 좋은 수익도 한번 얻어갈 수 있는 쪽이 제약바이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장이나 자율주행 쪽 그리고 조금 이제 한 발자국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후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뭐 원전이라든지 뭐 재건 테마들, 네옴시티 테마들 이런 테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좀 크게 봤을 때는 만약에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테마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테마성 자금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 쪽이 어쨌든 가장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을 그동안 이끌어왔었던 오늘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제가 여기 나와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를 계속해서 노려봐야 되는데 이 주도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거래 대금입니다.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만 놓고 봤을 때 자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전부 다 몰려갔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수가 소외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도 이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도 분명히 좀 더 갈 겁니다. 다만 지난주처럼 이제 업종 자체, 테마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종목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진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도 섹터가 조금씩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좋아했었던 종목들, 기존에 선호했었던 종목들에만 너무 국한돼서 분석하지 마시고 새롭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새롭게 자금이 유입되는 쪽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고 종목군을 찾아본 다음에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겁니다. 고수라인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매매 타점을 노려보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시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업황이 좋고요, 어떤 기업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매매 타점으로 인해서 같은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수익이 나고 어떤 분들은 손실이 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매매 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동안 부진했었던 포트를 한 번에 개편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조정 구간을 너무 공포심만 갖지 마시고 충분히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회의 타점으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제가 오늘도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인데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은 드림 CIS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 9월 4일 날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렸었던 종목이죠. 오늘 이제 고점을 찍고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최고점 때까지 70%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제가 공략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오늘 종목 리뷰라든지 장바구니를 통해서 이 고수라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장 자체가 힘들지만 이런 시장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워가실 수 있을 테니까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ETF, 인버스 ETF가 상장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에 자금이 조금 이동하기 시작했다라는 점 조금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었겠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반도체 업종을 잘 살펴봐라라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혹은 매매 타점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고수라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에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4989 참여코드 입력하시거나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보내주시면요. 우리 전문가님의 매일매일 장에 대한 가이드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또 어떤 수익을 안겨주셨는지 바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종목에 대한 리뷰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찌됐건 간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 제가 좀 힘이 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천당 제약. 제가 뭐 일전에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제가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왔었죠. 그런데 오늘 이 3천당 제약을 제가 종목 리뷰 쪽에 넣어놓은 이유는 뭐 최대 상승률이 22.6%, 뭐 많이 올라온 부분도 있지만 어떤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검정색 라인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우리가 매수 접근을 하면 되는 것인데 검정색 라인에 닿으면 이제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왔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의 팁을 드려보자면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빨간색 라인과 파란색 그리고 검정색 라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화면에 보시는 3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무작정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타점이나 뭐 손절가까지도 우리가 제가 정해드릴 수 있도록 이 수식 자체를 설정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너무 설정하기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초등학생도 충분히 설정할 수 있게끔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고수라인을 좀 HTS에다가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 고수라인이 설정돼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매매의 확률을 충분히 높여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SPG라는 종목이죠. SPG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로봇 관련주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도 뭐 9월 4일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소개를 드리고 나서 21%대의 상승이 나왔죠. 오늘까지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씩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SPG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검정색 선이 언제든지 이 상단부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께서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오는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좋지만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안내드리고 싶었던 거고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띵크웨어입니다. 이 띵크웨어 같은 경우는 오늘도 어느 정도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뭐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2번 정도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띵크웨어 같은 경우도 역시나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주가 흐름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고수라인 같은 경우는 단편적으로 올라갔다라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하고 만약에 반대로 하락이 나왔을 때는 어디에서 끊어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 하나를 좀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매매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리뷰할 종목은 바로 이 드림 CIS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비해서 뭐 리스크가 적다, 리스크가 적은 CRO 기업이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뭐 연간 수주액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이 CRO 사업 분야를 AI 쪽과 엮어서 움직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도 갭상승이 나와서 크게 올라왔었는데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소개드리고 나서 6거래일이죠. 일주일이 5거래일이니까 6거래일 만에 고점까지 73%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들이 매번 나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고수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심지어 아직까지 이 검정색 라인은 올라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 드림 CIS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시면 파란색 라인이 보일 텐데 이 파란색 라인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매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파란 라인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는 타점, 수익 내가 매도해야 되는 시점을 충분히 우리가 이 고수라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어필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렸었던 거고 그다음에 뭐 SPG라든지 ThinkWare라든지 여기 있는 드림 CIS 같은 경우도 이 상단부 위에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라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시세가 더 뿜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은 거래량이라든지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 그리고 들어와 있는 주포들, 들어와 있고 매집을 하고 있는 주포들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고수라인 하나만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심지어 고수라인 이 빨간색 하단부에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 저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이 기업은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거 설명드린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의 호재성 뉴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전히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타점을 좀 더 정밀하게 잡아가는 것이 바로 이 고수라인이라는 것이죠. 이 고수라인 타점을 잡기 위해서 고수라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좀 상징적인 종목, 제가 처음으로 소개드렸었던 종목이라서 넣어놨고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2거래일, 5거래일, 5거래일, 6거래일, 2거래일, 4거래일 보시면 종목들의 상승률이 뭐 대부분 20%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분들께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은 게 매매하고 계신 종목이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지 아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VI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자주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닌 종목을 공략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들어와 있지 않은 종목들을 공략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 제가 지금까지 고수라인 설명드렸으니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지 않은 종목이었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를 맞고서 조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예전에 모트렉스라는 기업과 띵크웨어라는 두 개 기업을 같이 들고 나온 적이 있는데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자율주행으로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띵크웨어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고수라인 하단부에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싱크웨어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었던 종목이죠. 실질적으로 싱크웨어가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소개드리는 종목들에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힘든 시장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고수라인을 HTS에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좀 우리가 고수익의 기회에 좀 가까워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도 도대체 고수라인이 뭐예요? 질문 주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수라인 바로 보도록 하죠. 고수라인, 제가 여기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한국 화장품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거 화장품 섹터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빨간색 선 위에 검정색 선이 놓여 있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지금 검정색 선이 놓여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매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가 다음 화면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같은 업종에 있는 에이블리 CNC라는 기업입니다. 당시에 제가 이 차트를 캡처했을 때도 어제도 똑같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에이블리 CNC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를 하고 있죠. 분명히 한국화장품과 에이블리 CNC 같은 경우는 같이 움직이는 업종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같이 됐었던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시진핑의 방한 가능성 이런 화장품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기업인데 이 종목군들이 어떤 흐름을 이 두 종목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캡처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앞서 보셨었던 한국화장품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까지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마이너스 2.7% 정도의 등락이 나왔습니다. 한국화장품은 어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검정색 고수라인 상단부에 부딪혔으니까. 반면에 마이너스 2.7%입니다. 근데 반면에 에이블 CNC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화장품과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거래일 동안 변동성을 따져봤을 때 에이블 CNC는 뭐 독자적인 모멘텀이 있는 것 마냥 24%가 넘는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종에 속해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강도라든지 지속성이 훨씬 더 월등하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수라인 설정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톡방에 참여하시면 저희가 아주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 하나 정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실제로 매매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전부 다 세세하게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만 공략해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앞서 화면에서 수익률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20%대의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시장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어서 선별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게다가 그런 고수라인을 이용한다면 손절 라인까지도 명확하기 때문에 대응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씀을 정리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수 라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화장품 관련주 두 가지, 한국 화장품 그리고 에이블 CNC의 차이가 이 고수 라인 상단에 위치해 있느냐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24.2% 에이블 CNC가 크게 좀 올라줬는데요. 이런 종목들 고수 라인 상단에서 선별된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다. 혹은 이 내 HTS에 고수 라인을 설정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로 활짝 열려 있고요. QR코드 타고 4989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가 또 장바구니에 담아봐야 될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장바구니 종목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라고 전문가가 있는 것이고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이 시장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좀 특징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은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실제로 제가 노란톡방에서 알테오젠이나 메디톡스 같은 기업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굉장히 큰 시세가 한번 나왔죠. 바이오 기업입니다.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제형에서 강점이 부각됐었던 부분인데 미국의 이제 제약사 중에 머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머크에서 이제 항암 치료제 키트루다를 이제 조만간이라기보다는 좀 시간이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매출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근데 이 머크가 키트루다라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판매하게 될 때 어떤 식으로 투약을 하게 되느냐. 원래는 정맥주사라는 제형을 통해서 그 환자에게 투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맥주사가 아니라 피하주사라고 해서 더 나은, 좀 더 고통스럽지 않고 통증이 덜한 제형 변화를 통해서 투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뭐냐면 바로 이 정맥주사를 피하주사로 변형할 수 있는 제형에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크사에서 이 항암 치료제 키트루다에 대한 판매가 늘어날 때마다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로얄티, 여러분들께서 쉽게 생각하셨을 땐 로얄티, 마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일스톤을 수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죠.
게다가 2분기 때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흑자 전환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군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앞서서도 시장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의 소식까지 나오게 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전체적인 투자 자금을 내가 제약바이오에 넣는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비중이라도 좀 떼어내서 제약바이오를 좀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간에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이 보기 드물게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고수라인이 옆으로 누워있을 때보다 더 강한 상승세를 말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올라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공략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20% 넘는 상승이 나왔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조정을 어느 정도 받을 수야 있겠지만 시장에 제약바이오 쪽에 자금이 만약에 유입되게 된다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니까 제약바이오 대장주로서 알테오젠에 대한 관심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동국제약입니다. 제가 오늘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준비해 오려다가 이게 좀 상품명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준비는 못했는데 그래도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시청자분들께 투자자분들께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줄을 그어놓고 고수라인이란 줄을 그어놓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사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순서가 살짝 바뀌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종목을 분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고수라인 위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다라기보다는 고수라인 위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종목군들을 추려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정리를 해본다라는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제약바이오들이 나왔는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일단 2분기 때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적이 좋지 못했었던 것은 일회성 비용이라고 적어놨는데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건 간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사업 분야가 일반 의약품이나 전문 의약품 그리고 뭐 헬스케어, 미용기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일반 의약품보다 전문 의약품의 이제 객단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좀 고부가로 이제 고효율적인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품목들이 이제 전문 의약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이 전문 의약품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형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소재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 QBM이라는 회사와 협약을 통해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도 지금 협약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은 동국제약의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주위에서 많이 보셨던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니까 익숙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기업 역시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하면서 몇몇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고수라인 하단에서 돌파할 때 제가 준비를 해왔지만 대다수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부에서 소개를 드려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고수라인을 꼭 좀 이용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 이건 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오늘 이제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삼성 SDS에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오늘 나올 것이다. 근데 오늘 그 삼성 SDS에 관련되어 있는 AI 모멘텀에 AI 관련주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깨진다면 우리가 좀 시간을 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쪽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실상 AI 쪽으로 엮여서 상승을 거의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잘 버텨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사전 등록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AI 사전 등 한컴 독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AI 사전 등록을 하고 있는데 10월 달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2차 전지라든지 AI라든지 로봇들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종목별 모멘텀이 있다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어찌됐건 간에 지금 방산 쪽이나 의료기기 쪽에 대한 매출도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사실상 굉장히 큰 시세가 한 번 정도는 나왔을 법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AI 쪽에 관련이 되어 있지만 준비를 좀 해봤고 실제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부분입니다. 한컴 케어링크라든지 한컴 라이프 케어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차트를 우리가 봐야죠. 지금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다라고 해서 100%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했을 때 10종목 중에서 5종목이 올라간다라면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은 10종목 중에서 8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8종목들이 단순하게 올라갔다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이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많이 나온다라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도 바로 보도록 하죠.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넣어놨는데 지금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독자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기업의 외형 성장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뭐 국가안보실장이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방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다른 화장품주들과는 최근 들어서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 역시 오늘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직전 고점 부분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오늘 유독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좀만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이블 CNC 뒤에 우리가 보는 종목은 바로 싱크웨어라는 기업입니다. 오늘 9월 12일이죠. 뭐 테슬라 모멘텀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 좀 강하게 올라왔을 때 17,760원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상황에서는 시세의 연속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싱크웨어뿐만 아니라 제가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때 아무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수의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없었던 방산주도 준비해서 나왔을 때 그 방산주로 준비했었던 종목이 이 S&T 다이내믹스입니다. 이 S&T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하면서 시세의 연속성이 계속해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어쨌든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내가 매수를 하느냐, 보유를 하느냐, 익절을 하느냐, 손절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고수라인을 통해서 매매하신다면 수익 나던 종목이 반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스탑로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스탑로스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 고수라인을 사용하신다면 익절 타이밍이라든지 손절 타이밍을 명확하게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 굉장히 어렵지만 충분히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점 역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굉장히 좀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저점 매수의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0종목 중에 8종목이 올라가는 또 고수 라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타고 4989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재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는 지금 이제는 타임 특가 종목을 잡아볼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가 종목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넷마블입니다. 굉장히 좀
뜬금없을 수도 있죠. 최근에 워낙 시장을 뜨겁게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거 뭔가 싶으실 수가 있는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기업의 본연의 가치죠. 출시하고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좋은 흥행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애플의 앱 스토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4분기 때 출시될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쨌든 여의도라든지 이 게임 회사 넷마블에서 자체적으로 가장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하반기 4분기 때 라인업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뭐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유명한 IP 웹툰이죠. 웹툰, 웹소설 웹툰이고 지금 이 최근에 이제 나왔었던 이 세븐나이츠 키우기라는 게임 같은 경우도 뭐 IP를 이용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굉장히 큰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고 뭐 아스달 연대기라든지 몇몇 하반기 기대감을 우리가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넷마블이란 기업이 최근에 적자가 계속해서 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3분기 때 나왔었던 게임들이 흥행을 하면서 좀 이제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고 4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4분기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까지 우리가 노려보고 있는 부분인데 넷마블 같은 경우도 오늘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고수라인 상단부로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한번 보세요. 이 빨간색 라인 위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손절과 매수와 익절이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만들어 놓고서 대응을 안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 고수라인의 매수와 익절과 손절 자리를 잘 내가 원칙으로 잡고서 대응해 본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보도록 하죠. 바로 화일약품이라는 기업입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원료의약품 제약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되진 않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부각이 됐었던 이 의료용 대마 시장에 진출을 했다라는 건데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통적인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우성 첨단 소재가 대주주로 있는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거의 50%가량 인수를 하면서 이제 이 대마 시장, 의료용 대마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카나비스 메디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과학기술원과 뭐 의료용 대마 활용을 연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워낙 AI라든지 로봇 쪽에 포커스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부각이 되진 않았지만 화일약품은 지난 2021년도에 의료용 대마 관련 특허를 보유한 카나비스 메디칼의 지분을 취득한 바 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연말부터 대마초 부분 합법화와 일본이 내달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대마를 이용한 의료용으로 대마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통적인 제약사라서 매출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테마성을 갖게 되면서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종목으로서 좀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 있는데 2차 전지 다른 종목들이 전부 다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이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10% 상승할 거 5%밖에 상승을 하지 못하고요. 2% 하락할 거 5% 하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업종의 힘이라는 것, 자금의 힘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제약바이오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좀 주의를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중에서 한글과 컴퓨터, AI 관련주죠. 그리고 이 PJ전자, 요건 로봇 관련주입니다. AI 관련주와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한글과 컴퓨터도 그렇고 PJ전자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개별적인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낙폭이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PJ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로봇 관련주로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었고 오늘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 조정폭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전자제품 중에는 이제 초음파 진단기가 들어가고 있고 뭐 전장 관련되어 있는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현대 로보틱스와 로봇 제어기 공급 계약을 진행했었던 이력이 있다는 거죠. 전자공시에 들어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연성이 높은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오늘 마감도 굉장히 잘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구스라인 상단부를 돌파한 이후에 옆으로 눕고 있는 우리가 이런 캔들과 차트의 모양을 고가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고가놀이 상태에서 현재 옆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충분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 상승 흐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J전자나 한글과컴퓨터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살짝 흔들리고 있는 테마에 속해 있지만 그래도 개별적인 모멘텀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제약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재무 상태가 안 좋고 재무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는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보다는 좀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흑자 회사라는 점도 이 회사의 좀 메리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안에 무언가 결과가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아마 엄청난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 결과물 자체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바로 대응이 필요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1번 물질과 2번 물질이 있는데 1번 물질로 진행을 하다가 좀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한 게 2번 물질이죠. 그래서 이번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와 관련돼서 이번 달에 어떤 그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오늘 장후반부에 어느 정도 밀림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고수라인에서 앞서 보셨었던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알테오젠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음봉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시차를 두셔도 좋겠지만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지나가죠. 마지막 종목입니다. FNF라는 기업입니다. 바로 의류 관련주고요. 뭐 하반기가 성수기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류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 성수기 그리고 중국 중추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3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FNF 같은 경우 한 가지 메리트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FNF 같은 경우 이제 엔터 사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저는 많이 시청해보진 못했지만 또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FNF 같은 경우 의류 관련주로서 메리트도 있지만 추후에 엔터 쪽으로 엮여서 좋은 시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음봉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여기서 한번 재차 시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고수라인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지금 이 종목군들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수라인 상단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좀 들어봤는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방 안에서 더욱더 자세히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장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여러분 하락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내일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